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의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달 전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예측했고 미약하고 효과 없는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둔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전쟁, 메이저 워가 터질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한 달 전 9.11 테러 기념일에 트럼프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예측했는데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9월 11일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 제재로 인해서 동결된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로 교환에 동의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트루스 소셜에서 삐뚤어진 조 바이든이 이란의 테러 정권에 60억 달러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돈은 중동 전역은 물론 전 세계의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무능한 바보가 미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인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 세계 미국인에 대한 납치, 몸값, 협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다양한 비우호적 국가에서 수십 명의 우리 국민을 후출했지만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가 썼습니다. 트럼프는 7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테러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마을 기습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약한 지도자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며 정말 약한 지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은 반드시 진압되어야만 하고 앞으로도 진압되어야만 하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처리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쳐 나올 때 버린 미국의 무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마스 전사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유혈 지하드에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하마스의 공격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학살을 축하하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지하디가 7, 8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를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소총이 미국산 소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평론가 글렌 백이 트윗에 하마스가 언제 미국의 자동화기를 휴대하기 시작했나? 러시아산 아카포가 있지 않나? 이 무기들은 어디서 왔나?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너무 많이 남기지 않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배송되었나?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라고 썼습니다. 글렌 백은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결국 팔레스타인 지하드의 손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그들이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준 데 감사를 표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보낸 미국 무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매하지 않고서도 하마스로 향할 수 있습니다. 6월의 뉴스위크는 이스라엘 방위군 고위 사령관이 이스라엘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결국 이스라엘의 적의 손에 들어갈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요일 하마스의 이주딘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 아부 오바이다는 우리에게 무기와 자금, 기타 장비를 제공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미국 무기도 가자 지구에 도착했을 수 있습니다. 6월 뉴스위크는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사령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압수한 미국의 소형 무기 중 일부가 이미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단체의 손에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쁜 것은 바이든 정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유혈 지하드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그의 부하들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공허하고 터무니없는 약속을 믿고 이란에
60억 달러를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바이든 정권이 그것의 사용을 조용히 승인했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추가로 7,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들이스트 모니터는 금요일 공화당의 방해를 우회하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팔레스타인을 위한 중요한 식량 지원 자금 7,5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재분배하기 몇 시간 전에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사상 결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가 하루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납치한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의 공격은 분명히 잘 계획되었고 고도로 조직화되었으며 잘 무장되었으며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군부가 현재 팔레스타인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이 100명 이상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관리와 언론은 정답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적 명성을 가진 정보기관 모사드가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나? 왜 군대는 대규모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나? 가자 지하디스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쉽게 이스라엘군의 전초기지를 점령했을까? 이스라엘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척 프레일리히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가자 지구에 있어서 재앙적인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전 모사드 국장 아모스 야들린도 토요일의 공습을 정보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해군 사령관 엘리 마롬도 엄청난 실패를 인정했고 가디언이 논평도 오래된 정보의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탄야후의 정부가 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자 지구를 쓸어버리고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지상전을 시작하려고 고의로 공격을 당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네탄야후 총리가 이스라엘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전쟁을 선포했고 미국의 가장 큰 항모전단이 이스라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엄청난 규모의 무기가 이미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